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대한 거취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면서 이 지검장의 거취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요. 수원지검의 기소에 불편한 기색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징계나 직무배제 검토하고 계신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유임 여부도 생각하시는 건지. 쉽게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고요.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기소하는 거 여러분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억지 춘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할을 맞추기 위해 억지 춘향 기소한 거다. 수원지검이 아니라 중앙지검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하게 돼서 이렇게 불만 섞인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억지 춘향은 무슨 내용인 겁니까? 글쎄요. 아마도 박범계 장관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기소하게 됐죠.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언론사에서도 헌정사상 첫 피고인의 중앙지검장이기도 하지만 결국 부하 직원이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는 아주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많은 보도를 했던 거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러 검찰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망신 주려고 부하 검사들의 기소를 맡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약간 생각을 하고 지금 억지 춘향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관할이 다를 경우에 그렇게 이첩을 해서 기소한 일은 그렇게 매우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소라는 건 두 가지를 보고 기소를 하는 건데, 관할을 결국은 이제 사건이 일어난 주소지가 어디냐, 네. 아니면 그 피고인의 주소지가 어디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놓고 하는 건데, 사건이 일어난 장소들은 대검이니까 서울이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주소지도 서울이죠. 그래서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에 기소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앙지법에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건 당연스러운 건데, 그렇다면 박범계 이제 장관의 문제 제기는 왜 처음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지 왜 그 수원지검에서 수사했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수사한 게 아니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도 수사를 했었고 이규영 검사 수사를 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관할에 나눠지는 수사를 이제 수원지검에 맡겼던 거죠, 대검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결국은 그 관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주소지라든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소지라든지 봤을 때 중앙지법이 적격하다 이렇게 본 거고, 실제 현재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병합을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히 억지스럽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법무부 장관 여권에서 굉장히 이 사건을 기소하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민망한 건 결국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피고인을 놓고 신문하고 이런 절차들 재판하게 되는 것 자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이 민망한 상황을 없애려면 당연히 중앙지검장을 인사를 조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오히려 억지스럽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민망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오히려 박범계 장관이 어떻게 해결할지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검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배제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침 조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필요 판단 시 박 장관에게 직무 배제 요청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 장관이 정말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조남관 총장 대행이 정말로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는지,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변호사님? 가능성을 떠나서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한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첫 번째로 박범계 장관이 그 관할 운운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동일 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그 기소가 된 사건이 있으면 그 법원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부장 설명해 주신 것처럼 차규근 그 본부장 관련해가지고 이미 중앙지법에 그 기소가 되어 있으니까, 재판이 있으니까 수원지법에다가 기소를 하든 서울지법에다가 중앙지법에다 기소를 하든 어차피 병합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좀 나름대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억지 춘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춘향이가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공소유지를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중앙지검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소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 법정에서 싸운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런 일은 뭐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성윤 검사장이 공판부의 그 담당 검사에게 야, 내 사건이니까 좀 살살해. 그다음 증거 있어도 내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해. 그렇게 해가지고 무죄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우려되는 상황. 혹시나 네.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런 일들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성윤 검사장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 그게 상식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청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검사를 임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보직도 누가 네. 하느냐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청법 34조의 1항에 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결국 마지막은 대통령. 네. 네. 대통령께서 이성윤 검사장을 다른 직위로 옮겨줘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성윤 검사장이 사표도 내질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은 이렇게 기소가 된 공무원은 징계가 확 끝날 때까지는 옷을 벗을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빨리 대통령께서 다른 자리로 옮겨주시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검사 징계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장관이 그렇게 직무집행정지를 명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이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요청이 특별하게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법무부 장관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검사 징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남관 그 대행이 일단은 직무집행 정지부터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직무라도 좀 그 직무집행 정지라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게 이성윤 검사장도 나중에 뭐 이상한 오해를 사지 않고 뭐 법원 검찰 다 적절하게 되는 그런 그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남관 직무대행 직무 배제 요청을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박범계 장관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정진훈 검사는 오히려 이런 독직 폭행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했죠. 차장검사 승진해서 이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우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지난해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던 추윤 갈등의 핵심,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직무집행 정지를 관련된 내용의 의혹만으로 그 국정감사 청문회장에 나와서 앞으로 퇴임 이후에 뭐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적절히 봉사할 내용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고 징계하고 직무집행 정지했던 게 추미애 장관 법무부가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기소가 돼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본인의 사건에 대해만 회피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에 대해서 결재까지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들 우리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지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에 더 가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되는 지점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사건을 봤던 이광철 비서관 당시에는 선임 행정관이었고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에서부터 비롯된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서 전직 장관은 구속됐지만 그 윗선에 관한 수사는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많은 일들을 둘러싸고 있는 권력형 범죄 수사의 마지막 선에 방탄 검사 역할을 이성윤 지검장이 했던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유지시키고자 노력한다면 뭔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더 촉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네. 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성윤 지검장, 김학의 출금 사건, 그리고 청와대발 기획사정 논란에 대해서 수사 등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회피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의원님. 이건 뭐 회피 신청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계속 직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회피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지만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속 이 자리에서 버티겠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진웅 차장검사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기소
측면에서도 직무 배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반면에 이제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 정황 증거라든지 기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배제가 이루어지고 네. 또 자리를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앞서 우리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이승윤 말하자면 중앙지검장은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청문회를 거쳐서 빨리 검찰총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 변화의 변신의 가능성을 엿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오히려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내용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져야 될 것 같고 검찰 추가 수사로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